안녕하세요. 법무사TV 시청자 여러분. 법무사지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법무사지 리뷰의 사회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본격적인 5호 법무사지 리뷰에 앞서서 늘 파이팅 넘치는 두 분의 법무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록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님들 5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예, 5월은 가정의 달, 주머니가 얇아지는 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호 법무사님, 법으로 본 세상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입니다. 제목이 조금 그래요. 채무연자제, 연좌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귀가 솔깃하는데, 채무연자제 끊어내고 K씨 이제는 행복합니다. 부제로 한 사회초년생의 사회행위 취소 소송 대응 및 한정 승인 사건인데 1타 2피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 사건 이후에 한정 승인 사건까지 맡게 된 일인데, 자, 사회행위 취소 소송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겠죠. 신용불량자 아버지의 채무로 할머니 집이 가처분되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채무자고 할머니가 수익자 또는 정득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아버지가 상속을 안 받기로 한 거죠. 이런 협의 분할한 내용은 사행위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행위 취소 소송이 대상이 안 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포기를 안 받은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상속분인 구분의 이만큼 협의 분할을 취소하고 이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들어온 걸 겁니다. 2002년도 채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뭐 양수금 사건으로 소송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해봤더니 어디에서 고민돼 왔느냐, 혹시 소멸시효 부분과 채권 양도의 부분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싸워보려고 했더니 조정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조정에서 100만 원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의뢰인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 또 이제 한정승인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정승인까지 진행해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경록 법무사님, 넷플릭스 경제읽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 넷플릭스로 경제일기에서는 메이도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메이도프 사건은 1920년대 찰스 폰지가 저질러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라 일컬어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메이도프가 저지름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입니다. 다단계 금융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의 수익금 보장을 미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금융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현 제도상 허점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자칫 투자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를 해야지 투기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번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 첫 번째 이슈는 서울 동부의 유병태 법무사님께서 전세 피해자 양성하는 담보 신탁 제도의 문제점, 개선 과제, 향후 입법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얘기는 2년 내내 해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이 너무 방대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최악이 신탁과 관련된 전세 사기입니다. 처분 신탁 그리고 관리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임대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고 그 지위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 담보 신탁에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위탁자한테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만 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점, 특히 신탁 원부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신탁 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되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많은 일반인들이 신탁 원부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모르고 신탁 원부가 작게는 10장, 많게는 100여 장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찾고 거기에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 요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신탁 제도의 태동, 발전, 우리나라 도입,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세권 그리고 채권적 전세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로서 신탁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인 국회와 국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전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 변경과
향후 입법에서는 공시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라고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와 쟁점은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저번 호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에 대한 입법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는데 이번 5월 호에서는 유류분 그리고 특별수익, 기여분에 관한 문제점, 개선 입법론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과거 77년 장자 상속이 만연하던 시대에 다른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많은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 이 법에 따라서 많은 분쟁이라든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는데 최근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유류분권자는 직계 비속,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형제 자매까지 인정되어 왔었는데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두 번째, 유류분권자의 자격 상실 제한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한 사실이 있고, 세 번째, 기여분에 대해서 민법 1008조의 2 유류분 준용을 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글이 기고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관계, 그리고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의 1008조 2가 왜 준용되지 않음으로써 기여분과 유류분이 제도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고 기여 상속인과 비기여 상속인의 형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과 같은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개정되는 유류분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지의 가장 핫한 코너이죠.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시골 종갓집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연의 풍광을 살려 리모델링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앞에는 천여 평의 밭이 있는데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기도 하지만 그중 일부는 멋진 조경수를 심어 카페를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100년 된 노송이 한 그루 있어 재산적 가치보다는 앞으로 대대손손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임목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임목 등기를 하려면 수종은 상관없으되 그 수종이 집단으로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리처럼 나무 한 그루 가지고는 임목 등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임목 등기가 불가능한가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김정호 법무사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임목 등기라는 게 되게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 어려운 건데, 네, 저도 한 번은 의뢰를 받아서 임목 등기를 하려다가 이제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임목 등기의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죠.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벽, 지붕. 그건 다 있다. 기둥과 지붕과 벽이 갖춰 건물 맞습니다. 대장.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죠.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보존 등기하는데 문제점이 없죠? 임목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목 대장이 만들어지면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임목 대장이 만들어지면 임목 등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 포인트, 임목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임목 대장은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임목 대장을 만들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목 등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과연 여기서 나온 건 이 소나무죠. 아주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임목에 관한 법률 보면 그 포인트가 20개 집단입니다. 20개 집단. 그래서 보통 이렇게 20개 집단으로 임목 등기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토지 수용 보상을 받을 때 그 토지 위에 있는 임목 등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더 잘 받으려고 임목 등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간평사들이 뭔가 이걸 평가를 할 때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니 이 보상금이 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보상금의 부분보다 임목 보존 등기 함으로써 뭔가 이제 이 노송의 가치를 뭔가 좀 인정받고 여기에 뭔가 사람들이 드나들고 방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수종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집단이 아닌 하나다 이거죠. 이럴 때 근데 이제 이런 가치가 있으니 아마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에 문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임목 대장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거기서 이러이러한 서로 필요한 걸 가져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임목대장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임목 등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포인트 임목대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사 중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024년 7월 25일 만료되므로 해당 이사의 연임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임시 주주총회 일정이 2024년 7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사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사임 후 재취임하는 형식으로만 결의를 해야 하나요? 중임 결의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잘 들었습니다. 이경록 법무사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의 규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이는 어느 법인의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할 때 정기주주총회는 회기가 끝난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1월과 3월의 중간에 끝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3년 임기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면 임기의 연장은 있을 수 없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의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2021년 11월 25일 취임하신 이사님 이심으로 2024년 11월 25일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의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임기 중에 다시 현재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임등기라고 합니다. 중임의 등기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중임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경우 가능하긴 하지만 무한정, 예를 들어 임기 만료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중임을 결의한다든가 하는 결의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무상 임기 만료까지 비교적 단기간이 남은 경우 중임 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단기간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는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중임 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들 법률 문제, 고민에 대해서 내용 잘 들었고 우리 두 분의 법무사님께서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법률 문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고민, 문제가 발생하면 명쾌한 해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법무사지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법무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그 상담 내용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달 법무사가 사는 법 주인공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 어디로 또 오늘의 주인공인 법무사님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호 법무사가 사는 법에서는 작은 거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여봉구 법무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릴 적 장래 희망은 희망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봉구 법무사님도 어린 시절 꿈인 만화가의 길을 벗어나 법무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 시절의 꿈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만화가가 되고 싶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만화가보다 법무사의 매력에 빠져 법무사로서 노력하고 계시고 기회가 되면 만화가로서 법무사의 일상을 그려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여봉구 법무사님이 법무사가 되신 과정이 드라마틱하기도 하였는데 만화로 나온다면 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이나 목표가 없는 삶은 너무 불행한 삶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이경록 법무사님, 내가 만난 법무사님 취재활동 하러 전국을 다 다니시는데 그럴 때 뭐 좀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우선은 오갈 때 운전이 좀 힘듭니다. 운전이 좀 힘들다. 네. 이 여봉구 법무사님의 삶, 생애를 주제로 한 웹툰이 뭐 그리는 게 꿈이라고 하시니까 그 만화 웹툰 꼭 보고 싶고 당연히 그 엔딩은 해피엔딩이겠죠? 아마 해피엔딩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내가 만난 법무사 사연 소개시켜 주십시오. 자,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의뢰인들이 협회에 직접 글을 기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사연을 전해 주신 건데,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사님은 서울 동보의 신정순 법무사님이시고요. 우리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이에요. 이 소통할 때 되게 어려워서 법무사들이 좀 많이 상담을 꺼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에 압류추심이 들어와서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이 돈을 공탁을 한 거죠. 이제 공탁을 했을 때 과연 임차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 면제가 해당이 된다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이 배당 절차에서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먼저 그 배당을 해주는데 자, 이런 것을 법무사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시며 엔드 더하여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 배당 이의 신청까지 해야 되니 이의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 주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보수를 드리려고 했더니 무료다 라는 무료 지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있었을까요? 혹시 얼마를 줬을까요? 홍삼? 이경록 법무사님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10만 원을 붙여드렸다고 합니다. 10만 원 붙여주셔서 그래도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했다 라는 의미로 해주신 겁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법무사님이 무료 서비스 해주신 거죠?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상담하다 보면 좀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소통이 잘 안 될 경우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이 법무사님 통해서 배웠고 예, 이런 맛에 좀 법무사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저도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삼 뭐 금전적인 것보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도와줘서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홍삼 얘기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 정말로 짠했을 때가 정말로 이제 상담해도 해드렸는데 이분이 나가셔서 바카스 하나만 사왔어. 한 박스도 아니고 하나만? 하나만. 돈이 없으셨어요 진짜. 하나를 딱 올려놓고 가셨는데 그게 너무 짠한 거야. 너무 감사하고 이 한 박스의 가치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죠. 실무에 활용하는 최신 판례 우리 김명아 편집 주간님께서 매달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에 보면 우리가 채권 압류 출시하다 보면 1개월간의 생활비에 필요한 예금 그러니까 185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도 그 돈을 찾아갈 수 없고 채무자도 그 돈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채무자는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복잡한 서류 준비를 거쳐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좌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등 상당한 이유로 185만 원 이하라는 걸 소명하면 압류 범위 변경 없이도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판례도 소개되어져 있고요. 주거 침입죄에 대한 판례가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계단 등에 대해서 주거 침입자의 객차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들도 실려 있고요. 우리 등기 선례 12개, 공탁 선례 1개, 일하다 보면 반드시 고민해보고 겪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문장으로 있는 책 한 권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비욘 나티토 린데 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가 소개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른 나이에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태국의 사원에 귀의해 17년간 수행하시다 환속하시고 수행 중 깨달음을 일반인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사는 현대인이 책의 어느 부분을 펼쳐 읽더라도 나를 반성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잠들기 전 지하철에서 등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온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지 5호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6월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강상수, 김정호 이경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